는 푸짐한 식탁, 오감을 깨우는 식자재 재발견. 당신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시간, 우리 식탁 보고서. 그냥 뭐 찌개도 먹고 샌드위치요. 김밥에 넣어서 먹어요. 라면이라든지 찌개 같은 거 많이 넣어. 라면, 찌개? 과연 무엇일까요? 찌개랑 샌드위치 동시에 오늘의 주제는 참치. 진짜 그렇네요. 맛도 좋고 먹기 편해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음식에는 맞아요. 늘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게 바로 요 참치 아니겠습니까? 또 영양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서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좋다는데요. 다이어트 참치 100g과 식빵 100g의 칼로리 차이 보이시죠? 다른 가공식품들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칼로리를 보이는데요. 어이, 이게 누구야? 자취 경력 7년차 신PD네. 왜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죠?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을라나? 참치생의 영원한 친구 참치. 그래요, 맞아. 자취생들이 사랑하죠. 참치 하나와 즉석밥 하나로 행복한 신PD. 에이, 어찌 이런 일이? 있어. 누가 뚜껑 좀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다칠 수 빈번하게 있어요. 일어나는 통조림 사건. 방법을 찾기 위해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열어요? 이게 뭔가요? 이거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지금부터는 노동이죠. 잘못된 뚜껑 억지로 열지 말아라. 통조림 가공 수협 최광식 과학적으로 상임 기사입니다. 네, 흔히들 노동이죠. 날카로운 칼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데 해봤어요. 다쳐요. 실제 칼이나 이런 것들이 손을 많이 다치게 합니다. 실제로 억지로 열다가 손을 다치는 사례가 많은데 구입처에 가져가면 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장기간 보관이 가능해 각양각색 식품을 통조림에 넣기 시작했는데요. 그건 옛날 건가요? 그렇다면 과연 언제부터 통조림을 이용했던 걸까요?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도록 식품 저장법을 공모했던 것이 시초인데요. 코르크와 양초로 밀봉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오래됐네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1892년 일본인에 의해서 전라남도 완도에서 전복 통조림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시초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시작된 참치의 통조림 역사. 대중화가 되면서 점점 편의와 안전성까지 고려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손 다칠 염려 없는 안심 따개로 날카로운 뚜껑은 안녕.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정말 참치일까요? 뭔가 섞은 건 아닌지 공장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참치가 아니에요? 있어요? 우와, 참치다! 정말 커다란 참치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네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참치는 항다랑어랑 가다랑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황다랑어, 가다랑어, 쑥이는 참치 보러 온 건데 그 이름들은 대체 뭔가요? 해체 작업이죠. 참치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 종류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고 하는데요. 신석기 시대에도 식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참치, 왜 우리는 참치라고 부를까요? 저희들 학술적으로 분류학상으로는 참치라는 말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본어에서 보면은 한자의 앞자가 진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진자를 따서 그 참으로 만들었고, 진에서 참을 그 다음에 따오고. 우리나라 어류에 보통 멸치나 갈치가 치자가 많이 붙습니다. 아하, 이렇게 참치라는 이름이 유래된 거였군요. 통조림에 있는 참치는 가열해서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가열된 참치를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작업한다고 합니다. 색깔이 진짜 그 참치 캔 안에 들어있는 그 친구들 색깔. 통조림 참치는 붉은 살은 제거하고 흰 살코기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쑥이는 고등어의 붉은 부분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맨손으로 작업하는 이유가 뭘까요? 장갑을 끼고 하면 뼈가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맨손으로 하면서 뼈를 잘 감지하기 위해서 맨손으로 합니다. 있을지 모를 그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청결이 우선인 이곳은 하루에도 손 소독을 몇 번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럼요, 맨손으로 하시죠. 그런데 통조림 참치는 참치의 어느 부위를 사용하는 걸까요? 뱃살. 참치는 이제 껍질이나 뼈는 그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안에 흰 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식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랬군요. 머리, 꼬리, 껍질을 제외한 흰 살코기는 모두 사용한다고요? 버릴 게 없어요. 여기는 참치 일식 부위별로 어떻게 나누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커서 부위도 많고요. 네, 안녕하세요.
강영구 일식 요리 어릴 곳이 전문가님. 없을걸요? 참치는 보통 눈다랑 같은 경우는 대략 7, 80만 원 하고 참다랑 같은 경우는 대략 1000만 원 넘는 고가의 참치도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크기만큼 금액도 어마어마하네. 앞으로는 참치가 아니라 천치라고 불러야겠네요. 3만 원이니까. 자, 이제 부위별로 나눠서 해체를 했는데요.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는 걸까요? 소고기 볼살, 맞죠? 볼살. 소고기? 뱃살이 제일 좋지 않나요? 네, 참치는 저희 한쌈 같은 경우는 특수 부위로 머리살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참치 부위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는 뱃살 그리고 등살, 속살이 있습니다. 기름과 살코기의 적절한 조화, 고소하고 부드러운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생선인지 부러워요. 고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요. 큼지막한 살코기 보이시죠? 부드러운 속살까지 정말 어느 부위 하나 버릴 곳이 없답니다. 참치가 이렇게 입에서 녹는다고 그리고 이 들었죠? 가마살은 참치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부위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이랍니다. 부위별 종류도 많고 그 맛도 다른 값비싼 참치가 통조림에는 통째로 들어간다는 사실. 통조림 참치로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있는 신PD. 그냥 저거랑만 먹어요? 하나로 잘 먹는다. 치라도 너무 반찬이 없다. 어떡해. 근데 이 기름 먹어도 되는 걸까? 그게 늘 고민스럽죠. 고기는 하나가 꺼려져서 기름은 따르고 먹었는데요. 그렇죠. 참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기름. 기름이에요? 과연 이 기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넣어요. 카놀라유나 그 야채즙을 첨가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참치 고유의 비린 맛을 갖다가 마스킹해주는 역할을 하죠. 카놀라유? 그렇다면 안전하게 먹어도 되는 것일까요? 보관이 편리해 유통기한이 긴 참치. 오래된 캔 참치의 기름을 시약을 통해 산화 정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뭐 자를 때 고기 많이 나오면 속상해. 시약을 넣자마자 투명해지는 참치 기름. 결과는요? 일반적으로 뭐 가사나물이라 해서 그 오래된 기름이나 또 튀김을 오래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거는 그 물질이 거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 대두유와 비교해서도 식약청에서 허용한 과사나물 범위 허용치가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치 기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버리지 말고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통조림 참치 기름 이제 버리지 말고 더 맛있게 만들어 먹어봅시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한지혜 씨. 우선 기름을 뺀 참치를 준비해 주시고요. 마요네즈와 소금, 후추 간을 해서 버무려 줍니다. 이렇게 그냥 먹기도 해요. 이제 버무린 참치를 채소와 함께 또르띠아에 싸서 말아주는데요. 아, 저렇게. 여기까지는 별다른 게 없어 보이신다고요? 네, 이제 남은 기름으로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특별히 피시 소스나 다른 감미료가 없어도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치의 맛을 더 깊고 맛있게 느낄 수 있는 비법. 참치 기름에 각종 다진 채소를 넣고 레몬즙을 추가해서 만들어주면 더 감칠맛 나는 참치 또르띠아가 완성됩니다. 맛있겠네요. 참치 기름 다이어트 이제 버리지 식품이에요, 마세요.